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에 문이 닫히는 날, 영국에서 깜짝 놀랄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던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가 FC 서울과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린가드의 입국 및 입단식 일정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린가드가 갑작스럽게 한국행, K리그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영국 현지의 보도 그리고 국내 축구 사정에 정통한 김성진 한국 스포츠경제 기자의 독점 취재 내용을 통해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유럽의 팀들 그리고 나아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등과도 연결됐었던 린가드인데요. 경제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서울로 갑자기 오게 된 것에 많은 궁금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린가드 선수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도 한국팀 서울과의 계약에 임박했다, 근접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보도가 한국 시간으로도 2월 2일 새벽께에 나오기 시작했죠.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의 공격형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가 한국팀인 FC 서울과 계약에 근접했습니다. 아직 계약에 대한 몇 가지 작업이 남아있지만 아무리 되는 대로 린가드는 서울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클럽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계약이 만료된 지난 6월부터 이미 자유계약 선수인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31살인 린가드는 전 소속팀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올 시즌 초반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기도 했지만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웨스트햄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린가드는 스티븐 제라드가 감독으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에티파크에서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기도 했지만 이적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린가드는 지난 2022-2023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20경기 출전에 그쳤고 마지막 7경기는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린가드는 맨유 아카데미를 거쳐 맨유에서 232경기에 출전해 35골을 기록했습니다. 린가드는 2020-2021 시즌 하프 시즌 동안 웨스트햄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16경기에 출전해 9골을 기록해 린가드는 2016년에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에 데뷔해 A매치 32경기에 출전했고 그의 마지막 대표팀 출전 경기는 2021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맨유에서의 경력 초기에 꽤 돋보이는 기대주였고 유망주였고 월드컵에 참가할 정도로 잘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 사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도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보 선수로 밀려나다가 그러한 과정 속에 웨스트햄으로 임대됐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또 빼어난 기량과 경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잉글랜드 대표팀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잠깐 복귀해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여준 잠재력으로 인해 많은 팀들이 린가드에 관심을 보였고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오랜만에 승격한 포레스트와 계약을 했지만 노팅엄에서 지난 시즌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조금은 본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우디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임대 기간 동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웨스트햄과도 연결이 됐었지만 결국 모든 협상이 어떤 이유에선지 무산이 됐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 이적 기간을 통해서 린가드가 서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정론지인 더 타임즈 역시 이적 시장 소식을 종합하면서 린가드의 다음 행보에 한국 클럽 서울의 파격적 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을 린가드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서울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게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에요. 사실 아시다시피 서울이 사우디아라 클럽이라든지 다른 아시아의 일본의 비셀고베 같은 그런 팀들처럼 엄청난 연봉에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튀르키예조차도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린가드가 제안을 받은 팀들이 튀르키예에도 있었고 브라질에도 있었고 몇몇 잉글랜드 팀들도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서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선 기간적으로는 파격일 수 있습니다. 만 31세인 린가드에게 2년 계약을 픽스하고 추가 1년 옵션 최장 3년간의 기간은 30대가 넘어선 선수 그리고 반년 가까이 실전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에게는 분명히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기간이자 커리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측면에서 현재 사우디에 가는 것은 뭔가 도전의 느낌이 적거든요. 오히려 이제 도전의 측면은 서울이 아니냐. 서울에 가서 뭔가 잉글랜드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뭔가 이루지 못했던 무대에 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링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본인이 e스포츠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한국이 e스포츠의 강국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차례 서울 방문에 대한 그 관심과 의지를 본 바가 있는데 서울에 와서 물론 K리그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본인의 축구적인 커리어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또 한국이 지금 뭐 한류 열풍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패션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축구 외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전을 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링가드의 딸이 또 한국을 좋아하고 K-팝을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보도들은 영국의 밀만한 매체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피트 그리브스 기자도 링가드가 FC 서울로의 쇼크 무브 이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있다. 이제 클로즈드 컴플리팅이라고 했으니까 합의 완료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인만 안 했지 거의 뭐 확정이 됐다 이 정도의 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링가드가 실제로 2년 플러스 1년 옵션 계약에 동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구두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 테스트 받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맨유에서 7살 때 축구를 시작했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했으며 다른 제안들은 거절했다. 즉 링가드가 한국에 오고 서울에 오게 된 것이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앞서 나온 대로 튀르키예, 브라질, 사우디 그리고 그 외에 잉글랜드의 중하위 리그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대중지 더선 역시 제시 링가드가 서울로의 깜짝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조만간 한국으로 날아가 계약을 완료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선 역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설이 최근에도 있었고 이제 알 에티파크와 훈련을 했던 것뿐 아니라 알 샤밥도 이제 협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서울행을 택하는 과정에는 협상이 매듭지지 못해진 가운데 사우디 프로리그의 이적 기간이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링가드가 사우디 팀으로는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튀르키예는 물론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바르셀로나에 본인을 역제안했다는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무산되면서 링가드가 서울을 택했다. 이제 서울을 가게 된 것이 다른 데를 못 가서 간 게 아니라 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취재된 얘기들을 보면은 링가드가 이제 서울과 접촉을 하게 된 게 지난 12월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지난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링가드 측에서 링가드의 에이전트 측에서 이제 여러 무대들을 이제 두루두루 살피다가 이탈리아도 알아보고 일본, 중국도가 알아보고 한국도 그 대상에 있었는데 본인이 한국의 서울 구단 측에 본인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행이 됐다. 사실 링가드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이 경쟁하기 위해 뛰어들 이유 자체는 없었거든요. 링가드의 연봉이 이미 엄청난 돈인 것을 알고 있었고 언급되어 왔던 팀들과의 경쟁에서 서울이 어떤 메리트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서울이 다음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링가드와의 연결 링가드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링가드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서울도 협상에 임했고 그 이후 이제 서울 측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김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링가드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이 부분 이 보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링가드를 올해부터 K리그에서 보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FC 서울이 링가드 영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BBC 등에서 링가드의 거취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국행이 유력하다면서 이적할 팀으로 서울이 거론됐습니다. 서울도 링가드 영입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은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오피셜 발표 전까지는 항상 함구했는데 이례적으로 링가드와의 협상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되고 팬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서울이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은 링가드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링가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K리그행에 의지를 보인다고 합니다. 링가드가 2022-2023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주급 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176억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링가드가 자신의 거액 연봉도 삭감할 정도로 서울과 좋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되는지도 많이 궁금한 상황인데요. 서울이 링가드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생각하고 제시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은 구체적인 연봉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외국인 선수 중 최고 대우 수준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K리그 외국인 선수 중 연봉 1위는 대구FC의 세징야입니다. 세징야는 1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링가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링가드는 자신이 받던 연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게 되는데 그만큼 링가드가 한국에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링가드가 지난해 여름 노팅엄에서 나온 뒤 무소속으로 반년 이상을 쉬고 있는데 뛸 팀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링가드의 서울 이적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난해 이제 K리그 연봉 지출 자료를 보면 최고 연봉 선수가 대구의 세징야로 15억 5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에서 뛰었던 제르소가 17억 원을 받았고 세징야가 그때 16억이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최고 연봉을 유지해주고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 정도 금액 선일 것이다. 링가드의 연봉이 최소 16억에서 17억 원 선이다. 무조건 이제 본인이 일부 좀 양보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K리그 내에서는 최고 대우를 이제 보장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가드가 오게 될 경우 커리어를 보면은 K리그에도 분명히 해외 축구 강국의 대표급 선수들이 왔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위상인지, 링가드가 K리그 역대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인지 김성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K리그가 출범 후 41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뛰었는데 링가드보다 더 나은 경력의 선수는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2002 한일 월드컵 때 터키의 3위를 이끈 알파이 웨잘란이 2003년 인천에 입단한 것이 있죠. 그 외에도 월드컵이나 유로 대회에 나간 선수들이 한국에 왔고 마그노 같은 브라질 국가대표 경력의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가드처럼 맨유라는 최고의 클럽 주전 선수였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많은 경기를 뛴 선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에 아직 한창 뛸 나이대의 선수가 K리그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K리그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파이도 이전보다는 좀 더 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맨유 최고 유망주였죠. FA 유스컵 유망주들의 이제 대회인데 여기서 맨유 아카데미의 2010-2011 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멤버이고 폴 포그바의 절친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맨유 1군 팀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중용을 하면서 또 2015-16 시즌 FA컵 우승, 2016-17 시즌 리그컵 우승, 2016년 커뮤니티 실드 우승, 그래도 맨유에서 우승의 경험을 했었고, 또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는 2018-19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3위의 성적을 이끌어냈고 또 월드컵에도 참가를 해서 4강의 경험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과도 결코 나쁘지 않은데요. 2015-16 시즌에 본격적으로 맨유의 1군 팀의 자리를 잡았고 2017-18 시즌에 33경기 출전 8득점 화끈한 시즌을 보냈고요. 2018-19 시즌에도 27경기 4득점 3도움, 그리고 2020-2021 시즌에는 반년간 임대 생활을 했던 웨스트햄에서 16경기 9득점 5도움을 했었죠. 이 선수가 전방 압박도 부지런하게 펼치고 기술도 나쁘지 않고 결정력도 기복은 있긴 하지만 날카로운 슈팅력과 패싱력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서도 파나마와의 경기에 득점을 했었고, 또 가장 최근의 대표팀 기록으로는 2021년 9월 당시에 안도라를 상대로 또 월드컵 유럽 예선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정말 화려한 커리어 갖고 있는 링가드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지, 또 링가드가 언제 한국에 들어오고 입단식은 언제 진행될지 김성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양측이 입단과 관련한 조율이 많이 이루어진 분위기입니다. 링가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날 링가드가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면 서울 입단이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2월 5일 월요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2월 7일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모두 마치고 공식 입단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한편 링가드와 협상을 했던 알샤밥이 김승규 선수의 소속팀이잖아요. 아시안컵 참가 도중에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대에 오르게 된 김승규 선수는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대해야 영입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김승규 선수가 다쳤기 때문에 그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가드와 마찬가지로 대해야도 지난 시즌 종료 뒤 자유계약 신분이 됐습니다. 아직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승규의 소속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 이적설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알샤밥 사정을 아는 관계자가 대해야 영입설은 루머일 것이다. 알샤밥은 현재 자금을 줄이고 있다. 알-이티하드나 알-힐랄과는 다르다며 알샤밥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약하기에 거액을 들여 선수 영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귀띔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대해야의 알샤밥 이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도 김승규가 골문을 지킬 전망입니다. 김승규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안컵 1차전을 마친 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귀국했는데요.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고 무릎 붓기가 빠져야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승규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설 연휴 이후에 수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링가드가 세월에 결국 오게 될 경우 언제 이제 공식 대회를 치를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24 K리그 1의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FC 서울은 광주와의 원정 경기, 이때가 링가드의 첫 경기가 될 수 있고요. 이어서 3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첫 홈 경기, 이 경기가 링가드 선수가 서울의 홈팬들에게 처음 인사를 하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링가드 선수가 K리그에 와서 서울에서 또 함께 활약할 경우에는 영국에서 주목한 대로 스완지 시티와 뉴캐슬에서 활약했던 기성용 패스의 링가드 골이 나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지, 또 포항 스틸러스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이끌어냈고 황금기를 끌어냈던 김기동 감독이 서울의 새로운 감독으로 또 올 시즌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준TV에서 국내 축구 소식, K리그 소식, 또 링가드 선수의 한국행 스토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